혹시 개인회생 같은 법적 절차 때문에 BC카드 거래 내역서가 필요한데 막상 발급받으려니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셨죠? 이게 생각보다 좀 까다롭거든요.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법원이 요구하는 바로 그 서류, 실수 없이 가장 확실하게 준비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아마 지금 법원에 서류 낼 시간은 다가오는데 마음은 급하고 되게 중요한 상황이실 거예요. 그런데 막상 준비하려고 보면 도대체 어떤 메뉴에서 정확히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하는지 헷갈릴 때가 진짜 많죠. 특히 BC카드는 그 구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유독 BC카드가 복잡하게 느껴지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BC카드만의 좀 독특한 구조 때문인데요. 이걸 먼저 알아야 그래서 이 메뉴로 들어가야만 하는구나 하고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핵심은 바로 이 BC 통합 조회라는 기능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 BC카드는 BC카드사에서 직접 발급하기보다는 우리은행이나 IBK 기업은행 같은 여러 은행을 통해서 발급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통합조회 기능은 그렇게 흩어져 있는 내 모든 BC카드 내역을 한 번에 싹 모아서 볼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유용한 기능이고요. 오늘 우리가 활용할 핵심 도구가 바로 이겁니다. 그럼 법원에서도 문제 삼지 않는 가장 확실하고 실패 없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PC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건데요. 모바일 앱이나 전화보다 조금 귀찮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필요한 모든 정보가 담긴 엑셀 파일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이게 제일 속편해요. 자, 그럼 지금 컴퓨터 앞에 앉으셨다고 생각하고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죠. 먼저 BC카드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주시고요. 메뉴가 워낙 많아서 길 잃기 딱 좋거든요. 걱정 마세요. 우리가 가야 할 정확한 경로를 제가 딱 짚어드릴게요. 바로 이 화면에 보이는 경로, 이거 별표 5개짜리입니다. 마이BC에서 카드 이용 조회를 누르고요. 여기서가 진짜 핵심 포인트인데 그냥 이용 내역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 이용 내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메뉴에만 법원이 요구하는 상세한 가맹점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 점이 제일 중요해요. 메뉴에 제대로 들어오셨다면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몇 가지만 설정하면 돼요. 먼저 발급사는 BC 통합으로 선택해서 내가 가진 모든 BC 카드 내역을 싹 다 불러오고요. 조회 기간은 보통 법원에서 요구하는 최근 1년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생성 신청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신청 버튼을 눌렀다고 파일이 바로 뿅 하고 나오는 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요청 결과 탭으로 가서 처리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데이터 양에 따라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어요. 상태가 정상 처리로 바뀌면 그때 조회 버튼을 누르고 엑셀 파일로 저장하면 모든 과정이 끝납니다. 이 파일을 그대로 내거나 PDF로 변환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물론 지금 PC를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모바일 앱이나 고객센터를 이용하는 방법도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들은 PC에 비해 제약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PC 홈페이지가 단연 최고입니다. 법원 제출용으로는 가장 완벽하죠. 모바일 앱은 급하게 팩스 보낼 때는 유용하지만 1년치 같은 긴 기간의 내역은 제한될 수 있고요. 고객센터는 인터넷 사용이 아예 불가능할 때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페이북 같은 모바일 앱에서는 더보기 메뉴 안에 카드 이용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간을 설정하고 팩스나 이메일로 바로 보낼 수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치 전체 데이터는 한 번에 보내는 기능이 막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고객센터에 전화할 때는 정말 정확하게 요청해야 합니다. 그냥 거래 내역서 주세요라고 하면 안 돼요. 개인회생 제출용으로 가맹점 사업자 등록번호가 꼭 포함된 1년치 내역서로 주세요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야 2번 일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거래 내역서 발급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많은 분들이 가장 흔하게 실수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한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법원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정말로 거래 내역서가 맞을까요? 혹시 이름이 비슷한 다른 서류는 아닐까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꼭 해보셔야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내용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법원은 거래 내역서가 아니라 부채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거래 내역서는 말 그대로 내가 어디서 얼마 썼는지 보여주는 사용 내역이고요. 부채 증명서는 나의 총 채무액이 얼마인지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차이점, 발급처가 아예 다릅니다. 부채 증명서는
BC카드사가 아니라 내 카드를 발급해준 바로 그 은행에서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 혹은 법원에 직접 확인해서 내가 내야 할 서류가 거래 내역서인지 부채증명서인지 명확히 하는 겁니다. 만약 부채증명서가 필요하다면 BC카드 홈페이지가 아니라 기업은행이나 SC제일은행 같은 해당 은행 지점을 직접 방문해야 할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모든 내용이 정리되셨죠? 과정이 좀 복잡했지만 이 체크리스트만 기억하시면 실수 없이 서류를 준비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내가 내야 할 서류가 거래 내역서가 맞는지부터 확인한다. 둘째, 거래 내역서가 맞다면 PC 홈페이지에 개인 사업자 이용 내역 메뉴를 이용한다. 셋째, 조회할 땐 꼭 BC 통합을 선택한다. 넷째, 혹시 전화로 요청한다면 가맹점 번호 포함을 잊지 않는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결국 모든 과정의 시작은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준비해야 할 서류의 정확한 이름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복잡한 서류 준비 과정에서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을 아끼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